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의 건강과 온기를 전하는 황금세대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식사 후 찬물 한 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뜨끈한 국물 한 숟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숟가락, 그리고 마지막엔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입안을 헹구듯 마무리하죠. 그 순간의 청량감,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한 잔의 찬물이 위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위장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찬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을 마셔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이 많아서 찬물이 좋아. 운동 후엔 시원한 냉수가 최고야. 찬물 마시면 살도 빠진다잖아.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찬물은 순간적인 청량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몸의 방어 반응이 시작되죠. 우리 몸은 생각보다 섬세해서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은 유리를 갑자기 찬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쨍하고 금이 가거나 깨지기도 하죠. 그만큼 온도의 변화는 재질에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의 위와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찬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위벽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소화를 도와야 할 위산의 분비도 함께 줄어들죠. 그 결과 음식은 그대로 위에 남아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올라오기도 합니다. 식후 피곤함, 그중 일부는 이 냉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찬물은 혈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찬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열이 빠져나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즉시 혈관을 조이죠. 피부 가까이에 있던 혈액이 안쪽으로 몰리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의 탄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고무줄이 오래되어 딱딱해지듯 혈관도 점점 굳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노폐물은 쌓이게 되죠. 결국 피로감이 오래가고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심한 경우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섭씨 10도의 물을 일주일 동안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말초 혈류가 약 20% 줄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차가운 물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급브레이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은 고무줄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가 부드럽게 흐르고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런데 찬물은 그 고무줄을 얼려버립니다. 잠깐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면 결국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급격한 혈류 변화가 협심증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식사 후 찬물 한 잔이 몸속 혈관에게는 꽉 밟은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찬물 마시면 시원하고 속이 풀리던데. 그건 사실 착각에 가깝습니다. 입안이 잠깐 시원할 뿐 위장과 혈관은 오히려 수축하면서 경직되고 있습니다. 그 시원함이 지나간 뒤엔 몸 안의 순환이 멈추고 열이 빠져나가요. 특히 식사 직후는 우리 몸이 가장 따뜻한 상태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와 장에 피가 몰리고 소화효소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때 갑자기 찬물이 들어오면 그 모든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소화효소의 활동이 줄고 위산이 희석되며 결국 소화가 덜 된 음식이 그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만성적인 소화불량, 복부팽만, 트림, 그리고 속쓰림까지 이어집니다. 식사 후 배가 유난히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분들, 찬물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찬물은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인슐린의 반응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찬물 한 잔에도
혈당의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급격히 올라가며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이 온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찬물은 피를 맑게 하는 게 아니라 혈당의 리듬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목과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찬물이 들어오면 목의 점막이 수축하면서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찬물만 마셔도 목이 따갑고 가벼운 기침이 올라오는 분들이 많죠.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이 사소한 습관이 감기, 기관지염, 편도선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점막 회복 속도가 느려서 찬물에 자주 노출되면 목이 쉬고 감기가 오래갑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제 그럼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물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몸속 순환을 조절하는 보약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온도로 마시느냐가 중요하죠. 가장 좋은 건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섭씨 35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 딱 손으로 잡았을 때 약간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예요. 이 온도는 위벽을 편안하게 만들고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 그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첫 해독제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따뜻한 물로 열어보세요. 몸이 서서히 깨어나고 장운동이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만 마시는 게 좋아요. 위액이 희석되면 소화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입이 마를 때 한두 모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최소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게 소화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속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난 평생 찬물만 마셨는데 멀쩡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젊을 땐 혈관이 유연하고 위장도 튼튼해서 괜찮았던 습관이 50, 60이 넘어서부터는 그대로 몸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위장이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젠 이틀, 3일씩 가죠. 그건 몸이 냉기를 다스릴 힘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 찬물을 마셨을 때 속이 불편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막히는 느낌이 드는 분들, 그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위가 놀라고 혈관이 움츠러드는 반응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70대 여성 한 분은 늘 속이 더부룩하고 식후에 자주 트림이 올라와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생활 습관을 살펴봤더니 식사 후 꼭 찬물을 한 컵씩 마시는 게 원인이었죠.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바꾼 뒤 소화 불량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분은 운동 후마다 얼음을 띄운 물을 즐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더랍니다. 의사 권유로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식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 온도 하나, 시간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몸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의 순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찬물을 특히 피해야 하는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찬물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흔듭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출렁이죠. 이런 변화가 자주 일어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둘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 찬물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하고 이미 약해진 위벽을 더 자극합니다. 특히 식사 직후 찬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이 쓰릴 수 있습니다. 셋째, 손발이 차고 체온이 낮은 냉한 체질의 분들.
이런 분들은 체온이 낮기 때문에 찬물이 들어오면 내부 장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순환이 더디게 되죠. 넷째,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찬물은 대사 기능을 둔화시키고 노폐물 배출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피로가 쌓이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온기로 살아갑니다. 그 온기를 잃지 않는 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물 한 잔도 따뜻한 마음으로 몸이 놀라지 않게 마셔야 합니다. 그럼 찬물 대신 어떤 음료가 좋을까요? 첫 번째로 따뜻한 보리차를 추천드립니다. 보리차는 혈류를 개선하고 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를 마시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됩니다. 보리의 구수한 향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생강차나 대추차입니다. 몸이 차갑고 손발이 시린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음료가 없습니다. 생강은 체온을 1도 올리고 대추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한 잔씩 미지근하게 데워서 마셔보세요. 몸이 금세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오트밀크, 즉 귀리로 만든 식물성 우유입니다.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죠?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찬 우유 대신 미지근한 오트밀크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위에도 부담이 없고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쯤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하나 전해드릴게요. 몸의 건강은 따뜻함에서 시작된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순환을 지켜줍니다. 혈관은 풀리고 위는 편안해지고 하루의 피로가 훨씬 덜합니다. 저도 예전엔 늘 냉수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냉장고 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아침에 속이 자주 답답하고 손끝이 시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밋밋하고 맛이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더군요. 정말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찬물은 시원함의 이름을 빌린 혈관의 냉기입니다. 그 한 잔이 주는 청량감 뒤에는 몸속의 순환과 면역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식사 후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하루에 단 3번 그 한 잔이 당신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면역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세대 라디오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찬물 대신 따뜻한 마음 한 모금, 그것이 오늘의 처방전입니다. 황금세대 라디오, 당신의 건강과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